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시광입니다. 벌써 한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오셨네요. 큰 스님, 언덧 2024년 한 해 마지막 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세월은 빠릅니다. 올 한 해 운세통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있으면 동지인데요. 올해는 중동지인지 노동지인지요. 그리고 동지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우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순에 들면 애동지. 그러니까 보통 초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 다음에 하순에 들면 올해 보니까 20하루, 음력 21일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지가 됩니다. 옛날부터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를 따진 이유는 왜냐하면 애동지 때는 팥죽을 먹지 않고 팥떡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냐면 애동지, 어린 아기 동지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린 아기 동지, 애동지 날은 애들한테 이제 죽을 먹이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애동지 때는 이제 팥죽을 먹지 않고 팥떡을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동지입니다. 그리고 동지기도는 어떻게 하는지요? 이랬어요. 이 동지를 우리 조상님들이 왜 이렇게 의미 깊게 생각을 하고 동지불공을 올리고 동지기도를 올리셨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하고 매칭이 되니까 특히 동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저 아랍 지방 이런 데는 거긴 또 초승달 그 투르크인가 어느 나라에는 그 달이 이렇게 굳게 들어 있습니다. 초승달 같은 게.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음력을 쓰는데 그쪽엔 음력을 많이 그렇게 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불교와 연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불교와 이렇게 매칭된 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눈, 귀, 코, 몸으로 안이비설신으로 색성, 향, 미촉법을 인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 이식, 비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찍히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 녹음이 되고. 근데 찍힌 걸 내놔보라고 하면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귀로 들은 걸 녹음한 걸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다 기억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식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에너지가 응집이 되면 질량이 된다. 이건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되는 거 아니? 덩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게 점점 쌓이게 되면 이게 덩어리가 되면 그 다음엔 덩어리가 되면 음양이 생기잖아요. 밝은 부분과 그늘진 부분이 생기잖아요. 햇살을 받더라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그 음양이 생겨버리니까 이 음양, 음양 오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주 만유를 보면요. 모든 게 밝음과 어둠이 있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어땠습니까? 우리 지구란 별은 뭔가 아니 태양이 비치게 되면 지금은 겨울이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여름인 나라도 있어요. 저기 호주라거나 이쪽은 남반구에 하면 여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음양이라는 게 뭐냐 하면 태양이 쨍쨍 비치게 되면 만물이 다 그냥 자라오르잖아요. 하지는 딱 절정이잖아요. 뜨거움의 절정. 그래서 이제 하지로부터 점점 해가지고 추분이 오게 되면 이제 이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어두워지면 동지가 되면 드디어 동지는 뭐죠? 네, 추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이 동지가 되면 어둠이 뭔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색즉시공 공즉색 이사면 분별이라 이와 사의 세계 이른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항상 이게 뭔가 이 중생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도 매일같이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에도 밝음의 계절과 어둠의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는 특히 뭐냐 하면 이제 어둠이 다 이제 완전히 극이니까 그죠? 어둠의 극에 달하게 되니까 오늘로부터 이제 해가 조금씩 이제
밝음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뭐냐면 동지로부터 이른바 새로운 날들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동지를 이제 광명, 빛과 관련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광명의 날이 열리고 광명의 세계가 열린다. 이래가지고 한 해의 시발점으로 치는 겁니다. 양기의 시발점입니다. 이제 음양하지만 음양은 어둡잖아요. 그죠? 양은 밝음이니까 오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밝음의 기운이 점점 대지를 이제 점점 이제 밝음의 기운으로 덮어갑니다. 그 드디어 이제 입춘도 입춘을 수경집에 가지고 24절기 가운데 24절기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그런 명절이라고 할까요? 으뜸 가는 절기가 입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동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이 극에 달해서 드디어 광명의 기운이 대지를 뭔가 점점 이렇게 뭔가 감싸간다고 그래가지고 광명의 시발점으로 스타트된 그런 날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어둠이 이제 쓰러지고 밝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동지불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게 이 동지를 중요시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운기학적으로 보면 동지는 이제 운기학적으로 이 우주의 어떤 밝음과 어둠의 기운으로 볼 때 이제 운기학적으로 볼 땐 동지날이 1월 1일이에요. 동지가 1월 1일. 달력이 얼마 있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열리는 그런 그 날은 아직 좀 남아있지만 동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명의 어떤 날들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12월 25일 아닙니까? 그것도 동지부근에 들어있어요. 에이프럴 마즈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페르시아나 이쪽에서도 뭐냐면 대충 중요한 날들이 이른바 동지서부터 입춘 그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입춘은 이제 농사에 시작된 날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로부터 점점 따사로운 기운이 대지를 감싸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는 뭐냐면 이게 새해 아주 중요한 스타트, 이른바 운기학적으로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지불공 올리는데 동지불공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뭐냐면 모두의 시발점, 스타트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들도 뜨는 자리가 다 달라요. 참새가 뜨는 자리, 까치가 뜨는 자리, 까마귀가 뜨는 자리, 솔개가 뜨는 자리, 매가 뜨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독수리가 뜨는 자리. 제가 어느 날 법회 때 말씀드렸는데 어디입니까? 설악산 봉종암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기슭에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올라가서 대청봉 꼭대기 올라가면 되니까 나무들이 자라요. 작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말하면 이 동지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1년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절에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이른바 말하는 사천왕 있지 않습니까? 사천왕님 뭐라 신장이 이른바 천룡팔부 신장들을 관할하는 사천왕님들이세요. 그러니까 한 해 내내 동안 정말로 만중생을 잘 보살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중기도를 합니다. 신장기도를. 그러니까 신장님은 누구냐? 천룡팔부 신장 그래가지고 이른바 우리 무량한 중생들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등지게 되면 영식이 동로하 이른바 식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혼이라고 그러고 이른바 귀신, 양신 흠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를 통하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륭화복을 함께 하시는 신중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공날, 동지불공날은 꼭 신중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신중님, 이 신중기도는 뭐냐? 한 해 내내 동안 우리의 일신상에, 가정에, 나라의 천룡팔부 신장님들의 가호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지기도는 화엄성중기도를 합니다. 화엄이란 말은 이 광활한 우주를 상징합니다. 화엄경, 화장장엄 세계. 그래서 이 화엄의 세계를 관장하는 무량한 신중님들을 이제 우리가 모시고 한 해 강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꼭 당부드리는데 동지불공날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이른바 팥죽 드시고 올해는 마음대로 팥죽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게 해입니다. 애동지 때는 이제 팥죽을 안 드시고 이제 팥떡을 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한 해 시작이고 운기학상의 초하루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걷어집니다. 새로움의 어떤 그런 그 기운이 이제 뭔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불공을 귀중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또 화엄성령 기도를 올리면서 한 해의 mon관이 강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천룡발로 신양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동지불공을 절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가 세속의 그 세속의 어떤 그런 가정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부디 동지불공을 열심히 올리시고 팥죽을 많이 드시고 이 팥도 mon관이 빨강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되게 붉은색은 뭐냐? 이른바 붉은색은 경계색이라고 합니다. 팥인 mon관이 붉은색을 띄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어떤 악귀나 악령들이 붉은색을 싫어한답니다. 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한 해 이제 2024년 마지막 달이고 올해 마지막 이제 동지불공을 올립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동지불공 열심히 올리시고 팥죽을 드시고 새해 강령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지기도 열심히 올리시고 한 해 모두 운수대통 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령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